이날 5일장이 들어선 현풍 백년 도깨비시장은 골목마다 물건을 흥정하는 소리로 분주하고 신명나는 농악놀이가 시장 곳곳을 누비며 흥을 더하며 오늘의 잔치를 축하했습니다. 달숭어는 5일 현풍 백년 도깨비시장 청년몰 현이와 풍의의 청춘 신난장을 개장했습니다. 이날 개장식은 현풍 백년 도깨비시장 공연장에서 열렸으며 이날부터 10일까지 6일간 이벤트와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펼쳐집니다. 청년몰 사업은 청년 실업난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제공, 전통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풍 백년 도깨비시장 청년몰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청년몰 사업에 달성군이 2017년 1월에 신청해 그해 3월 최종 선정됐으며 국시비와 군비를 포함해 총 33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만들어졌습니다. 예, 우리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올해 100년 된 우리 현풍시장 또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국시비 지원받아가 청년몰 오늘 개장을 했습니다. 청년들이 정말 그 열정과 창의력과 아이디어를 갖고 20개 점포가 지금 도전하고 있거든요. 청년 상인과 구 상인들 간의 하나의 협력 상생업체를 통해서 우리 현풍시장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열정이 녹아나는 게 바로 이 청년몰 사업입니다. 오면 여러 가지 먹거리도 있고 편의시설도 있고 뭐 어린이 놀이터까지 갖추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옛날에 우리 옛 시장에 그런 정치도 있고 또 멋도 있고 맛도 있습니다. 또 야시장도 개장을 합니다. 정말 멀리서 또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이 현풍시장으로 오십시오. 정말 즐거움 있고 행복 있고 낭만이 있습니다. 많이들 오십시오. 이번에 들어선 청년몰은 기존 시장 내 빈 점포를 이용하지 않고 시장 북편에 들어서 접근성을 높였으며 1, 2층으로 컬러풀한 컨테이너를 활용해 청년들이 직접 디자인한 상점으로 꾸며졌습니다. 음식, 간식류 9개소와 카페, 음료 4개소, 수공예 3개소 등 총 20개 점포와 함께 시장 홍보관과 공방, 어린이 놀이방 등 젊은 층과 중장년층이 좋아할 휴식과 체험, 먹거리가 잘 어우러져 구성됐습니다. 네, 현풍시장 미소갈비찜 대표 신상진이라고 합니다. 2019년 3월 5일 현풍시장 청년몰이 오픈을 했습니다. 저희가 생각보다 기다리는 시간도 많았고 이제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았지만은 지금 이제 무사히 잘 오픈을 했고 지금 저희 18명 상인들도 합심해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한번 꼭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현풍 청년몰의 수제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는 샌드맘마 대표 황동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이게 대구시와 달성 공무원 관계자분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렇게 준비하는데 많은 기다림이 있었는데 주변 상인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저희 청년몰이 현풍읍, 그 다음에 더 나아가 달성군, 대구시에서 많이 유명한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저도 작은 힘이나마 보태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한편 달숭구는 개장에 앞서 다양한 교육과 경험 제공 등 청년 상인 발굴에 노력했으며 개장 이후에는 청년 상인 조기 안착을 위해 마케팅 지원과 편의시설 확충 등 지속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달서구는 관내 구석구석 교훈에 묵은 쓰레기를 청소하기 위해 구민과 함께하는 세번맞이 대청소에 나섭니다. 지난 5일 죽전동 세번맞이 대청소 현장을 찾았습니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은 가운데도 지역 주민과 동직원 및 각급 단체, 환경미화원 등 40여 명이 참여해 이웃들과 서로 소통하며 깨끗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세번맞이 합동 대청소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월 5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간 대청소 주간으로 지정하여 공무원, 각급 단체 회원, 유관기관, 기업체, 학생 등 3,300여 명이
대대적으로 대청소를 실시합니다. 22개 동에서 선정한 청소 치약집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 RC 주변, 도시고속도로 진출입부, 산비탈 등 관내 구석구석을 일제히 청소하는 한편 자율청소 캠페인 및 참여자에게는 자원봉사 활동 시간도 부여하는 등 구민들의 자율적인 참여 분위기도 조성합니다. 한편 달서구는 연중 지속적인 청소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2일 부구청장 주재로 동청소 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여 불법 쓰레기 근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도 가졌습니다. 대구시와 8개 구구는 5일 중구청 회의실에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정책협의회엔 대구시장과 8개 구청장, 군수가 함께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관광 관련 상생 사업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대구와 경북, 또 대구시와 구군 간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날 제시된 시책은 관광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 1천만 관광도시 대구 조성을 위한 계례문을 채택해 관광도시 대구를 위한 상생 협력을 다졌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상생 협력 아래 2020년 대구 경북 관광의회와 대구 경북 관광상품 성공모델 개발, 3대 문화권 관광진흥 사업 등 구체적이고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1천만 관광객 대구 유치를 위한 2020년 대구 경북 관광의회 사업은 14개 협력 과제를 공동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시장 다변화를 추진해 지난해 56만 명의 해외 관광객을 유치했으며 특히 지난 1월에는 세계 최대 여행 이커머스 기업인 부킹닷컴이 2019년 대만 관광객이 주목하는 5대 신규 여행 도시에 대구시가 베트남 다낭에 이어 2위에 올랐다고 발표하기도 해 2020년 목표인 외국인 관광객 100만 명 유치 전망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에서 8일까지 엑스코에서 2019 대구 국제 섬유 박람회와 2019 대구 패션페어를 동시에 개최했습니다. 이번 섬유 박람회와 패션페어는 국내 최대 규모로 열렸으며 올해로 18회째를 맞은 대구 국제 섬유 박람회는 대구 경북 섬유산업연합회 주관으로 국내외 315개 섬유업체와 22개국 200여 명의 해외 바이어가 참가해 이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3일간의 열띤 비즈니스 대장정을 펼쳤습니다. 효성과 영원무역 등 대기업과 주요 기업, 회원사 등 다양한 아이템의 섬유 생산 기업이 참가했으며 중국과 인도, 대만 등 12개국 총 118개 해외 업체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국제적인 전시회가 됐습니다. 특히 SNS 이벤트를 통해 전시장 관람객을 대상으로 홍보 이벤트와 전문가와 일반 참관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회장이 펼쳐져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또한 올해 14일째인 2019 대구 패션페어가 같은 날 동시에 개최돼 210개사 100여 명의 패션 업체가 참가했으며 국내 최대 패션 비즈니스 전시회와 함께 다채로운 부대 행사 등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대구박물관은 영주 금강산 터에서 만난 보물 테마 전시회를 6월 30일까지 전시합니다. 영주 금강산 터에서 만난 보물 전시회는 고려 건국 1100주년을 기념하여 영주 금상사 터에서 출토된 고려시대 불교 미술품을 소개하는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영주시 금강리 유적 고려시대 사찰, 금강사터에서 출토된 광명대 등 30여 점으로 펼쳐질 예정이며 우물터에서 나온 광명대와 항완, 금당 근처에서 출토된 청동거울과 경상, 경자 등 다양한 벽구를 전시함으로써 고려시대에 번성한 금강사의 모습을 조명합니다. 기획전시 2019 갭전 천국보다 낯서니 3월 8일부터 3월 30일까지
봉산문화회관 1에서 3 전시실에서 전시됩니다. 이번 갭전은 현실 경계의 계리에서부터 공간과 공유의 기대를 호출하는 예술가의 나선 태도와 행위로서 1 전시실에서 최선 작가, 2에서 3 전시실에서 전기엽 작가의 차이와 다름을 소개합니다. 이번 전시에 참여해준 작가들의 작품들을 살펴보면 현실에서 사용되는 사물 혹은 대상의 특징을 탈각시킴으로써 조형미를 구현해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뒷상이 이루고자 했던 탈맥락화 전략과 닮아있으며 오브제 투르베의 미학적 접근으로 시작하고 있으나 조형적으로는 미적 한형의 또 다른 재현을 통해 상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달서구는 자연 친화적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에게 정서적 힐링 공간은 물론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2019년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사업은 공공기관과 복지시설, 보육시설, 공동주택, 학교 등의 도시 텃밭을 조성하기 위해 베란다 텃밭 125세대, 옥상 텃밭 1개소, 상자 텃밭 4개소를 지원합니다. 특히 베란다 텃밭 보급사업은 2019년 신규 사업으로 기존의 복지시설과 보육시설, 학교 등을 대상으로만 지원하던 옥상 텃밭, 상자 텃밭 사업을 일반 가정으로 확대해 국민들이 도시농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베란다 텃밭은 직접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한 세대당 상자 텃밭 2개와 상토, 종자를 지원하여 자부담은 16,000원입니다. 신청 기간은 3월 15일까지이며 베란다 텃밭은 선착순 모집으로 달서구청 홈페이지 배너 베란다 텃밭 신청을 통한 인터넷 신청이나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상인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5일 지역 내 저소득 노인 28명과 함께 복권기금,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녹색자금으로 지원되는 숲체험 교육을 대구 수목원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3월부터 10월 말까지 지역 내 소외되어 있는 취약계층인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및 보호자, 은퇴 및 우울감을 느끼는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살림의 중요성과 가치인식 및 숲에서 자연이 주는 심리적, 신체적 치유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합니다. 이날 교육은 수목 해설과 봄길 걷기, 봄꽃 찾기 활동을 통해 따뜻한 봄의 숲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달성군 보건소는 5일 달성군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결핵 조기 발견과 치료 관리를 위한 찾아가는 이동 결핵 검진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결핵 검진은 대한결핵협회 대구 경북지부와 연계하여 이동 검진 차량을 이용해 진행했으며 결핵 상담 및 감염병 홍보를 병행 실시했습니다. 또한 13일에는 달성군 북부 노인복지관에서 이용객을 대상으로 결핵 검진을 실시하며 세계 결핵의 날을 맞이하여 18일에는 대구 도시철도 1호선 하원역사에서 지하철 이용객 및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결핵 및 감염병 예방 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찾아가는 이동 결핵 검진을 희망하는 단체 또는 보건소 결핵 검진을 희망하는 개인은 달성군 보건소 결핵실로 문의하면 됩니다. 달성군은 오는 9일부터 구지면 낙동강 레포츠밸리 수상레저 사업장이 겨우내 안전점검을 마치고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개장한 낙동강 레포츠밸리는 수려한 경치의 낙동강을 배경으로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수상레저센터와 구지 오토캠핑장, 강변 오토캠핑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상레저센터는 모터보트와 제트스키, 수상자전거, 수상스키, 래프팅 보트 등 16여종의 다양한 수상레저 기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상 레저 전문 인력의 지도 아래 종목별 아카데미 및 알찬 패키지 상품이 마련되어 다양한 수상 레포츠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낙동강 레포츠 밸리는 세그웨이 8대, 산악용 오토바이 8대 등 익스트림 체험 기구를 보유하여 풍부하고 다양한 레포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상 레저 및 캠핑장 이용 요구 문의는 낙동강 레포츠 밸리 수상 레저 센터로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달성경찰서 치안알림이 임준환, 김효인입니다. 2019년 기해년 황금돼지해가 밝았습니다.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따뜻한 옷 챙겨 입고 다니시나요?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라면서 달성 치안알림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안전운전을 위한 월동 장비는 미리 점검하셨나요? 겨울철 차량 관리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겨울철에는 눈과 비, 우박 등으로 차량 앞유리에 서리가 생겨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데요. 이를 제거하기 위해선 와이퍼 관리가 필요합니다. 와이퍼를 작동했을 때 유리창의 표면이 잘 닦이지 않고 얼룩이 남아 있다면 와이퍼를 반드시 교체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배터리 점검입니다. 추운 날씨로 인해 차량 내부 온열 장치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배터리 소모량이 급격하게 늘어나 배터리 방전이 쉽게 일어납니다. 배터리 상태를 꼭 확인하시고 필요시 교체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월동 장비 구비인데요. 눈길과 빙판길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계절인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 겨울용 스노 타이어 장착이 필요합니다. 타이어 장착이 어렵다면 타이어 체인을 구비해 차량에 비치하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눈을 털어낼 수 있는 빗자루와 성에 제거기, 장갑 등을 구비해 두면 겨울철 안전운전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쌀쌀한 날씨로 인해 실내 활동이 많은 요즘 뼈가 약한 노인분들이 실내 낙상으로 골절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낙상이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넘어져 상처를 입는 것을 말하는데요. 지금부터 낙상 예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욕실 등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고무판을 깔아주시고 세면대와 욕조 안에는 손잡이를 설치, 방과 거실은 밝은 전구를 사용하여 미끄러지거나 부딪혀 넘어지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문턱이나 작은 계단은 제거하고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높은 곳보다는 낮은 곳에, 식탁 의자는 등받이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 걸려 넘어지거나 의자 뒤로 몸이 넘어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가해 집안을 살펴보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하여 낙상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달성경찰서에서는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란 상대방의 범죄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본인, 그 배우자, 형제, 자매와 직계 친족을 말합니다. 달성경찰서에서는 피해자를 돕기 위한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지정해 범죄 발생 직후 피해자의 안정을 돕고 신체, 경제, 심리적 피해가 신속히 회복될 수 있는 경찰의 직접적인 지원과 지역 전문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피해자 보호 활동으로는 신변 보호와 임시숙소 이용, 강력범죄 현장 정리, 피해자 여비 지급 등이 있습니다. 특히 신변보호는 범죄 신고 등과 관련된 보복의 우려가 있는 피해자와 그 외 생명과 신체에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대상자라면 누구나 경찰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112 시스템 등록과 맞춤형 순찰, 위치 추적 장치 지급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달성경찰서는 앞으로도 범죄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호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윤창호법에 대해서 요즘 뉴스나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사람에 대해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과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 아니라 동승자와 피해자들에게도 상처를 안겨주는 강력범죄입니다. 음주 후에는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우리 모두가 안전한 습관을 생활화하도록 합시다. 2019년 한 해 알찬 계획 많이 세우셨나요? 황금돼지해에는 기원했던 일 모두 술술 잘 풀리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달성 치안 알림이 임준환, 김효인이었습니다.